예, 안녕하세요. 저는 2차 전지에 좀 높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투자자고요. 지금 2차 전지가 많은 분들이 2차 전지 캐즘으로 인해 가지고 좀 답답함과 그런 부분들을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2차 전지가 지금 왜 캐즘에 빠져 있는지, 그리고 언제쯤 이 캐즘을 벗어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설명해 주시는 전문가분들은 많아요. 하지만 너무 또 내용이 길다 보니까 우리가 그럼 핵심이 뭐지? 그래서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서 좀 쉽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2차 전지가 주가가 올라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2차 전지 주가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되죠. 그렇죠? 뭐보다? 휘발유, 경유 이런 내연기관차보다. 이렇게 전기차가 많이 팔리기 위해서 우리 기존에는 보조금이나 IRA 혜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보조금 정책들을 유지를 했는데, 문제는 지금 트럼프 시대에 와서 이런 보조금들이 축소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캐즘이 장기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계속 추적을 해보고 있고 저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보조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생산자 보조금하고, 생산자는 차를 만드는 사람이죠. 뭐 LG 에너지 솔루션 등등. 그리고 소비자, 우리 자동차를 사는 사람들에 대한 보조금, 뭐 실전 $500라고 하죠. 이렇게 보조금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생산자 보조금은 크게 축소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유지가 될 것 같이 보여지고, 소비자 보조금은 이제 축소가 또는 폐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에 대한 그런 미래가 올 거라는 거는 확실해 보여요. 왜냐? 우리 뭐 자율주행, 그리고 또 기타 편의 기능, 우리가 일반 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편의 기능들이 생겨났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이런 전기차 시대가 도래를 하면서 우리가 기존에 몰랐던 그런, 사용하지 못했던 그런 편의 기능들이나 이런 자율주행, 요즘은 또 뭐 자동차를 부르면, 호출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내가 있는 곳까지 자동차가 무인으로 이렇게 운전해서 딱 도착하는 이런 신기능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런 기능들을 전기차에서만 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가 내연차 대비해서 유리하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전기차에 대한 시대는 올 거는 자명해요. 하지만 이게 언제 올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왜냐? 일단 전기차하고 내연차 중에서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사람들이 지갑을 열 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기존에는 보조금 등으로 가격에 키 맞추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보조금 축소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뭐 내연차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내연차를 굳이 버리고 전기차를 사야 되는 그런 부분, 메리트들은 많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될 것은 이 보조금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뭐 뉴스나 뭐 인터넷 등등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그 주식을 사놓고 보통 갖고 계시잖아요. 갖고만 있으면 안 되고 계속 보조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일단 주식은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은 주가가 오르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빠른 게 있어요. 실적이 나오기 전에도 이 심리나 기대감이 있으면 주가는 올라요. 그리고 이 심리나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가가 실망감으로 바뀌면 주가는 내려가고요. 근데 지금 현재 2차 전지에 대한 심리나 기대감은 어때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러한 보조금 축소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사람들이 굳이 지금 2차 전지를 살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가분들은 이제 거의 바닥이 다 왔다, 이제 더 내려가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언제 다시 2차 전지 주가가 반등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다만 우리는 이거를 뉴스나 이런 기사들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 보조금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관찰을 해야겠죠. 그리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결국은 보조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전기차와 내연차의 경쟁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전기차 안에서도 중국과 한국, 뭐 일본도 있지만 중국과 한국의 경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은 어때요? 중국 LFP 배터리. 그리고 한국은 주요 배터리가 NCM이죠. 물론 중국도 NCM이 없진 않습니다만 한국도 지금 LFP를 개발하고 있죠. 근데 일단 현재 메인은 요거예요. 근데 중국은 어때요? 일단 싸죠. 싸다. NCM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싸요. 근데 지금 경제가 어떤 상황이에요? 경제가 어렵다. 그래서 PC 바꾸는 것도 잘 안 바꾸고 스마트폰도 많이들 안 바꾸는 추세예요.
결국 지갑을 잘 안 여는 추세. 이런 추세에서 조금 더 비싸지만 성능이 좋은 NCM을 살 것이냐, 조금 더 싼 차를 살 것이냐.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는 싼 차가 많이 팔릴 수밖에 없는 구조죠, 현재는. 그래서 지금은 중국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중국이 더 한국보다 그 침투율이 더 높고요.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 카드가 하나 있죠. 관세. 그래서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관세를 중국한테 매기느냐, 이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일단 저랑 같이 계속 공부를 해 나가시면서 미국의 관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 보조금이 어떻게 될 것인지. 최근 들어서 또 유럽 보조금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유럽 보조금. 이런 뉴스도 있어요. 그 유럽이 CO2 규제를 완화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안 좋은 거고요. 유럽에서 보조금 준다는 건 좋은 뉴스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황. 그래서 우리는 이 관세와 이 보조금이 어떻게 바뀌는가, 요거에 두 눈을 크게 뜨고 예의주시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방송 좀 얘기가 길었는데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